자, 먼저 꿈의 주식을 찾아라. 단기 유망주부터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시학대표님께서 끌고 당기니 상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일단 뭐 글귀만 보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송관용 파트너께서는 쉿, 보안입니다. 쉿, 이게 욕은 아니겠죠? 네. 그건 시시고. 네. 보안주를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자, 우리 강종혁 파트너께서는 노안이 와서 글자 잘 안 보네요. 뭐라 적어놓으신 거예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힘들수록 건강을 챙기자. 아, 힘들서 건강을 챙기자. 건기식 관련주, 건강기능식품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 자, 종목 어떤 종목인지 눈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힘들수록 건강을 챙기자. 뉴트리 준비해 주셨고요. 자, 쉿 보안입니다. 아톤. 자, 끌고 당기니 상승은 따놓은 당상. 미스터 블루. 자, 이게 지금 어쨌든 단기 유망주로 준비를 해주신 건데, 이번 시장에서 요 종목군들을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잘 한번 노려보면 단기 수익이 좀 날 것 같다라고 준비를 하신 것 같거든요. 자, 왜 이 종목 준비했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가 뭐 끌고 당기고 막 이러는 모양이죠? 네, 당기죠. 미스터 블루는요, 만화, 웹툰, 그리고 만화를 제작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 게임까지 같이 하게 됐어요. 저도 그 소실적에 만화를 좀 많이 봤는데요. 특히 이제 무협 만화, 하승남. 이 만화 참 재밌습니다. 최근에 아마 그 중고등학생들 이쪽 만화 좋아할걸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지적 재산권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미스터 블루가 두 가지의 그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만화에 대한 그 웹툰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뭐 네이버나 뭐 각각 포탈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익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지금 초점을 누리는 것은 에오스 게임을 인수를 해가지고 블루포션 게임즈를 설립을 한 다음에 이 그 에오스 게임 레드가 성공을 했거든요. 이 성공한 부분이 3분기에 대한 매출을 만들어냈고 작년 그리고 4분기에 대한 매출이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끄는 것은 웹툰 그리고 미는 것은 그 게임 이쪽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미스터 블루 조금 더 상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추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주가 흐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쉿 보안입니다 하고 아톤 주셨는데 자, 그 많은 종목 중에 아톤을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회사는 그 핀테크 보안 솔루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핀테크라는 게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핀테크 쪽이 좀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핀테크 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 결제, 이체, 송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그런 산업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왜 이쪽으로 우리가 좀 푸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톤도 상장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어쨌든 최근에는 좀 턴어라운드 조짐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단은 뭐 지난주도 그렇고요. 시장 대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도 좀 잡히고 있는데 자, 꼼꼼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건강기능식품, 뉴트리. 자, 그 많은 종목 중에 단기 유망주 이 종목을 준비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할 때 뭐 유병장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젊어 보이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홀짝 박사님을 뵌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얼굴이 그대로십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피부가 괜찮으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영해 보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 기대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한 폐렴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유트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부분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한번 슈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단기 유망주로 우리 파트너분들께서 준비한 종목은 뉴트리, 아톤, 미스터 블루 세 종목인데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동안에 차트를 막 두들겨보고 실적도 막 두들겨봤는데 자, 일단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일단은 실적이 다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차트도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과 대비해서 본다면 흔들림이 좀 적었던 상대적으로 잘 견뎠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종목군들은 뭐 단기적으로도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던데 제가 지금 보니까 중기도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릴 때 잘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종목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자, 하나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스터 블루부터 좀 네. 들어보겠는데요. 요즘 뭐 DNC 미디어도 신고가 내고 그쵸. 뭐 웹툰 뭐 이쪽 관련된 기업들 잘 나가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요즘 힘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그리고 있습니까? 이제 그 보면은 그 선망의 대상의 직업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웹툰 작가, 만화 그리는 거 이런 쪽을 또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 또한 그 웹툰 관련돼서 보기도 편하고 또 이해도 쉽고 그래서 오히려 경제서적이나 경제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식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만화로 제작하면 진짜 쉬울 것 같아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끌린다는 얘기죠. 미스터 블루 같은 게 끌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웹툰 작가들 아니면은 만화책을 만들어내는 이 작가들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승남이라는 작가, 그다음에 사마달이라는 작가, 야솔록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횡성이라는 이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돼서 이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고 매해 그 3천여 개의 그 만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그 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의 이 웹툰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도 먹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뭐 무협 만화 같은 경우에는 고기서 고기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좀 더 보고 싶은 거는요. 에오스 레드입니다. 이게 해외에 진출을 하는데 게임사거든요. 게임이거든요. 게임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매출액 자체가 해외 진출 매출액의 잠정치지만은 714억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225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는 최대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수익이 안 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만화가 달려가고 그다음에 게임주가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성장 속도는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아주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견조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우한폐렴이나 이런 사태에서도 수급이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수급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보면은 삼박자에 대한 부분이 맞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 사고 있죠. 기관 사고 있죠. 그리고 현재 가격대역에서 신용 매수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조만간 단기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우리 신학수 파트너가 준비한 종목은 미스터 블루입니다. 온라인 만화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뭐 온라인 만화 제작해서 돈을 뭐 얼마나 벌겠어 싶은데 지금 보니까 지난해 한 순이익 기준으로 170억 가까이 번 걸로 보이고요. 올해도 뭐 180억은 무난하게 벌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뜨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뭐 어쨌든 이쪽 파트가 실적이 줄기보다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좀 할증 거래를 받습니다. 뭐 15배, 20배씩 할증 거래 받는데 글쎄요, 뭐 전환사채가 얼마나 있나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물량이 크게 없다면 지금 시총이 오늘자 보니까 2,036억이네요. 좀 별 부담 없는 밸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꼼꼼하게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고요. 자, 아톤 한번 들어볼까요? 아톤도 실제 꽤 나오는 기업 같은데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한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는데 바로 이제 오픈 뱅킹 때문이에요. 우리가 타 은행을 송금을 하거나 뭐 결제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수료도 많이 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오픈 뱅킹이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전 은행이 결제망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뭐 은행 간에서는 기본적이고 은행 간 또 이 핀테크 사업자 간에 서로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깔아서 여기도 은행 거래를 하고 또 다른 데도 은행 거래하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뭐 통장 잔고나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오픈뱅킹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 결제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개인정보 유출 문제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핀테크 보안 관련주들이 시장에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35억이었는데 올해 한 73억 정도 영업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뭐 실적이 한 근 배 가까이 뛰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시장이 빠져도 주가 지금 전혀 빠지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 3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 데이터 3법이 되면 서로 신용 정보 같은 것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제가 보기에는 이 핀테크 산업 쪽 그리고 데이터 3법 쪽 이쪽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아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상장할 때 너무 비싸게 상장이 됐죠. 예, 상장하자마자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주가는 3만 원대까지 빠진 상태에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서 조금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주다가요. 이 시장 엎어지다 보니까 같이 다시 조금 밀려 있는 모습인데 우리 이거를 기회로 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강종혁 파트너의 뉴트리 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지금 소개된 기업들 중에서는 단기 힘은 제일 강해 보입니다. 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가장 쉬운 부분은 이게 젊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다 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젊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사실 이제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부분이 총 3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피부 부분에서는 일단 에버콜라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다이어트 상품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도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슈퍼푸드에서 이츠코어라고 하는 세 부분에서 일단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에버콜라겐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에버콜라겐만으로도 지금 실적이 2018년 실적이 한 300억 원대에서 2019년도에는 800억 중반 정도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박 상품이 한번 터지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회사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 자체를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매출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일단 원래 이제 기존에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이제 사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까지만 하더라도 GS를 필두로 한 홈쇼핑 6개 채널에서 일단 판매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9개 채널에서 일단 판매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라이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중국에 우리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화장품들이 이제 수출이 될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왜 중국에 많이 팔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는 중의학이 있고 우리한테는 한의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으로 화장품을 만든 걸 걔네들이 볼 때는 왠지 중의학적인 어떤 화장품이다라고 해서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 에버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성분이 아니라 자연 추출물로 또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 좋아요라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안티에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을 많이 씁니다라고 전 세계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은 또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대기업들이 또 뛰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우한폐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 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실적이 독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뉴트리가 새로운 여러분들의 수익 나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뉴트리는 아주 힘이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네요. 특히 기간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도 좀 눈에 좀 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순위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해 한 90억, 올해 한 120억, 내년 140억, 매년 한 20, 30%대 견조한 이익 성장이 기대되다 보니까 원래 또 할증 거래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얼추 목표 주가는 뭐 2,100억에서 뭐 2,500억까지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자 보니까 시가총액이 1,700억대. 아직은 좀 만만한 주가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종목 좀 관심 있게 좀 메모하셨다가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